최근 미국의 이민 서류 심사를 보면 신청서에 적힌 내용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신청자의 과거 기록과 신원, 범죄 및 수사 관련 이력까지 보다 면밀하게 확인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민국 역시 심사 과정에서 범죄나 위법 행위와 관련된 기록들을 충분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인터뷰 등을 통해서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법률 상담 이 시간에는 청관우 변호사님과 함께 한국의 기소유예, 기소 중지가 있을 경우 영주권 신청이라는 주제로 최근 이민심사에서는 이런 기록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영주권을 신청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관우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일본을 선교를 가시는 김에 한국도 이렇게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예, 한국을 다녀오셨다고요. 예, 사모님이 잠깐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오시고 네네. 한국 어떻던가요? 한국 살기 좋죠. 살기도 네, 좋지만 또 미국도 좋죠. 예, 그럼요. 미국은 또 미국 나름대로 좋고 한국은 네. 한국 나름대로 좋은 부분이 있으니까요. 네. 예. 그래도 오랜만에 한국 다녀오시면서 좀 좋은 휴식의 시간 가지셨으면 예, 덕분에. 네, 좋겠습니다. 먼저 이민국이 어떻게 범죄 기록을 다루고 있는지 오늘 한번 이번 시간에는 좀 이런 기본적인 입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나눠주시고 예. 이야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데 있어서 일단 이민국의 기본적인 입장은 일단은 범죄가 있다 그러면은 일단 빨간 불이 올라가는 거죠. 네. 이제 그래서 이제 보통은 영주권 신청서에 보면은 범죄로 체포가 되거나 기소가 되거나 과태료를 받거나 또는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항목이 있는데 거기 이제 하나만 체크를 하시게 돼도 일단 우리가 자세하게 소명을 해야 되는 의무가 생깁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렇다고 해서 그런 거를 다 소명을 해야 된다고 해서 표기를 안 하면은 큰일 나는 거고.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에 우리가 대응하는 방식은요. 일단은 정직하게 모든 것을 다 밝히고 소명할 것이 있으면 소명을 해야 됩니다. 네. 거짓말은 절대로 안 되고요. 만약 과거에 한국에는 뭐 기록이 안 나오니까 이러고 그냥 체크를 안 하시면은 나중에 또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이런 문제점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특별히 또 이제 범죄 경력 수사 해보서라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비자용으로 떼어주는 그런 조회서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는 보통의 기소유예를 오늘 말씀드린 기소유예를 받거나 중지가 돼 있는 경우는 사실 올라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거기 아무것도 나오지 않더라도 뭐 범죄에 연루돼서 체포가 되거나 또는 재판을 받거나 수사를 받은 적이 있으면 체크를 하라고까지 이제 나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한국에서 범죄가 경력이 있으시든 수사를 받고 체포가 되셨든 미국에서 하셨든 시간이 아무리 오래 지났더라도 장소를 불문하고 범죄와 관련된 사건이 있으시면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네. 정직하게.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민국의 기본적인 입장은 무조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네. 그 범죄를 통해서 수사를 받거나 체포되거나 기소가 됐으면 결과가 어떻게 되었고 잘 마무리가 되었는지 The final disposition of the case라고 하죠. 네. 그것을 봅니다. 완결됐다는 거. 항상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지만 벌금이 나왔으면 벌금을 다 냈고 집행유예를 받았으면 집행유예를 무사히 마쳤고 그다음 형이 나왔으면 형을 다 사셨고 네. 그래서 다 완결이 된 걸 또 확인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따져보는 것이 범죄의 종류가 어떤 종류였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모럴 텁이라고 그러죠. 네. 이게 뭐냐면 모럴 터피티드 크라임. 그러니까 굉장히 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범죄인지 네. 아닌지도 보고 또 한 가지 이제 중범인지 경범인지도 보고. 아.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미국에서 중범이라 하면은 1년 이상의 형을 사신 경우가 중범이고 네. 그 미만 6개월에서 1년, 그죠? 1년 미만인 경우 이제 경범으로 보는데 네. 반드시 경범이라고 또 무조건 모럴 안 터피티드 되는 크라임이 아닌 경우는 또 아닙니다. 네. 뭐 가볍게 누굴 때려서 상해를 특히 배우자를 가볍게 때렸다든지 뭐 가볍게 때릴 수 없겠죠. 부인한테는 절대로 손을 대면 안 되죠. 그렇죠. 예, 절대로 안 되는 거고 어쨌든 간에 그리고 약간의 사기 뭐 그래서 경범죄로 사기죄로 갔다고 하더라도 정직성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건 또 경범이지만 또 모럴 터피티드 크라임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잘 끝났는지 잘 종결됐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그 종결돼서 형을 받았으면 또는 벌금을 받았으면 무사히 잘 마쳤는지까지 보는 겁니다. 네. 일단은 정직성을 가지고 전부 다 밝혀야 되고 네. 두 번째는 그 케이스가 어떻게 끝났는지 마무리가 잘 된 것을 이민국에 보여줘야 되고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저지른 그 범죄의 성격이 어떤 거냐 네. 모럴 터피티드 크라임 도덕적 흉결이 아주 큰 범죄냐 네. 또는 경범이냐 또는 중범이냐
잘 종합적으로 따져보셔야 됩니다. 네. 그것이 이제 기본적인 이민국의 입장이고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입니다. 네, 이렇게 이민국의 기본적인 입장이 이런 네. 세 가지에 크게 분류가 네네. 된다라는 거를 좀 네네. 염두를 해두시면서 네네. 오늘 방송 들으시면 좀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먼저 네. 기소유예, 기소중지 이런 단어가요. 네네. 저희들 이렇게 좀 패밀리하지가 않아요. 익숙지가 않아서 우리 네네. 변호사님께서 네. 기소중지와 기소유예의 차이점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일단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게 왜 문제냐면은 네. 그 영주권을 신청하실 때 보면은요 범죄를 저지르신 경험이 있거나 범죄에 또한 관련이 된 적이 있나요라는 항목이 있는데 네. 꼭 미국에서뿐만 아니고 한국에서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상당 부분 자기도 모르게 기소유예가 되어 있든지 기소중지를 이제 한국에서 경찰 범죄 경력 또는 수사 경력 회보소를 띄워보면 거기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주권 신청할 때 거기다 예스를 치시는 게 맞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노라고 자꾸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치면 안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이제 일단은 제가 변호사로서는 이제 거짓말을 가르쳐 드리는 잡이 아니고 네. 진실을 전부 다 얘기를 하는 한도 내에서 제가 이제 변호하는 의뢰인을 그렇죠. 제가 이제 의뢰인을 도와드리는 거기 때문에요. 네. 무조건 이건 적어내셔야 되고 네.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가 이제 오늘 포인트인데 네. 제가 이제 기소유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네. 일단 내가 뭔가 잘못한 거 혐의는 인정되고 내가 잘못한 게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소유예가 됐다는 건요. 그냥 근데 이제 그 범죄에 관련돼서 수사를 받거나 또한 문제가 이제 수사를 받거나 또는 검찰에서 조사를 했는데 물론 잘못은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제 예를 들면은 뭐 너무 피의자가 고령이라든지 네. 또는 이제 그 범행 동기가 좀 단순하다든지 그리고 또 뭐 범죄를 저질렀는데 피해가 너무 미미하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검사가 그냥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 네.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 바로 기소유예입니다. 네. 혐의는 인정이 되지만 재판까지는 가지 않은 것.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수사까지도 검사가 지금은 뭐 검수완박이라고 해서 분리가 되지만 네. 수사까지는 받은 수사까지는 거죠. 받는 근데 이제 검사가 넘기지 않기로 기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네. 그 다만 이제 검찰이라고 해서 검찰 단계나 수사 단계에서 이제 혐의 자체가 인정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약간 모양새가 혐의가 없다, 아무 문제가 없다, 무죄다라는 거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네. 전과자가 되진 않죠. 네, 유죄 네. 확정이 없으니까. 네. 예, 이제 그게 이제 기소유예입니다. 예. 이렇게 기소유예가 돼도 레코드에는 다 올라가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다 올라와 있죠. 아, 그래서 그러니까 범죄 수사 경력 회보소라는 걸 띄워보시면 네. 여기서 이제 영사관에서 발급해주는 비자용이 아니고요. 네. 상세하게 띄워보시면 다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발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정직하게 말씀을 그렇죠. 수사가 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것도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 단계인 네.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기소 중지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냐면은 잘못한 게 있어서 이제 수사 정도까지는 한 거죠. 네. 검찰까지는 과거에는 검사들도 이제 수사권이 있고 이제 같이 수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수사를 더 진행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해외로 도주했다거나 아니면 네. 주거가 불명하다거나. 그러니까 근데 이 경우에 뭐가 많이 걸려 있냐면은 미국에 왔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기소 중지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기소유예. 네. 특히 이제 예를 들면은 채무가 한국 분들 제일 많은 게 채무 관계입니다. 뭐 카드라든지 또는 아무튼 뭐 또 누가 이제 돈을 빌려주고 나서 안 갖고 왔다든지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뭐 고발을 하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수사를 했는데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소재가 불명 미국에 네네. 가 있다거나 또 이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카드 빚이 나왔거나 아니면 뭐가 연체가 됐는데 세금이 나왔는데 모르고 이제 안 낸 것도 있어요. 네. 모르고 안 한 거. 많은 경우가 사실 모르시고 있다가 보니까 내가 기소 중지가 되어 있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다 채무 관계입니다. 네. 나도 모르는 사이예요. 근데 이거는 문제가 뭐냐면은 수사를 더 진행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수사를 중지해 놓은 상태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기소유예보다 더 나쁜 게 뭐냐면은 사건이 종결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군요. 기소 중지를 그냥 펜딩으로 머물러 있는 미제 거예요. 사건인 거나 네. 똑같은 거죠. 그러면은 그리고 언제든지 귀국하거나 소재지가 판명되면 언제든지 수사를 다시 개시할 수 있는 시점이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까 영어로 말씀드린 대로 final disposition of case가 여기는 없는 겁니다. 이거 네. 사실 더 나빠요, 사실은. 죄성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죄가
혐의가 인정되고 안 되고조차도 이거는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네요. 그냥 사건이 미제로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파이널 디스포지션 오브 케이스가 뭐냐면 케이스가 어떻게 종결되질 않은 겁니다. 이거는 그렇군요. 기소유예는 그냥 있지만 기소유예는 기소하지 않기로 그냥 결정을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문제가 뭐냐면 아예 종결되지도 않은 거예요. 사실상 정확히 네. 따지면. 그러면은 아주 경미한 사건이라도 이렇게 이런 문제로 영주권을 기소가 중지되어 있다. 네. 그렇다면은 네. 이런 경우에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건가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입니다. 네. 미국 같으면은 뭐 어떻게든지 간에 여기서 알아서 검사한테 옛날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굉장히 오랫동안 문제가 돼 있었는데 LA에 제가 케이스 할 때 여기 있는 검사를 찾아가서 네. 기소 안 하기로 해가지고 해서 케이스를 종결시킨 경우가 있어요. 네. 미국 내에서는 간단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조금 있다가 제가 설명을 해드릴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왜 어려운지는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네네.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기소 중지가 돼 네. 있었다라는 네. 거를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이런 경우는 지금 영주권 신청보다 더 급한 거는 이 기소 중지를 풀어야 되는 맞습니다. 게 먼저겠네요. 기소 중지를 풀고 네. 뭔가를 소명을 해야 되는 단계가 있거든요. 네. 그걸 이제 자세하게 이제 좀 설명을 저희가 해드릴게요. 후반부에. 네, 네. 아 그렇다면은 네. 이렇게 기소유예 프로그램 같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하나씩 해야 되는지 그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네네. 선생님? 일단은 요거를 이제 이민법적인 관점에서 왜 문제가 되는지를 설명을 짚어드리고 어떻게 네. 해결해야 되는지를 이제 넘어가 드릴 텐데 네네. 이제 기소유예 같은 건 뭐냐면요. 이민국이 보기에도 상당히 이게 아리까리한 겁니다. 네. 제가 차라리 프로베이션이라고 그래서 집행유예가 있죠. 그건 뭐냐면 집행을 유예해 주는 거예요. 또 네. 잘 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고 그 집행유예가 프로베이션이 끝나면은 다 끝났다라고 이민국한테 딱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네. 기소유예는 혐의점이 있는데 요번에는 그냥 내가 기소하지 않기로 해줄게. 그럼 죄가 있다는 건가요? 죄가 없다는 있다라는 거는 확인이 된 거잖아요. 건가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그 죄에 애매한 대한 거죠. 죄값을 또 치르지는 않고. 정확하게. 그럼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이민국 입장에서도 약간 애매한 거죠. 몇 년 그렇죠. 지나면은 끝난 것 프로베이션처럼 끝난 것도 아니고. 네네. 그럼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민국한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제 해결 방법이기도 해결 네. 방법인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때 내가 혐의가 있음을 인정받은 부분이고 안 받았지만 거기 그 범죄 성격이 심각한 게 아니었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겠죠. 이미. 네. 그래서 뭐 반성하고 있고 아. 또 다른 좋은 점으로 커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좀 여러 가지 만약에 서류를 통해서. 그렇죠. 네. 기소유예는 받았으면 내가 혐의는 있지만 기소가 안 된 거지만 또 그 범죄가 심각하게 미국 사람들이 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한국의 형사법 체계와 이 미국의 네. 형사법 시스템이 이렇게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변호사님. 그렇죠. 많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 같으면 프로베이션을 주고서 뭐 이거를 약간 기간을 보고서 그 일정 기간 동안 똑같은 범죄를 DUI가 많이 그렇잖아요. 네. 3년 받고 나면은 그냥 넘어가잖아요. 잘. 네. 끝나면 successful completion of the probation 그러면 문제가 안 될 텐데 그리고 또 이제 deferred action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다이버전이 있거든요. 미국도 비슷한 게 다이버전이 있긴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기소하지 않기로 하고 더 디스미스를 시켜준단 말이에요. 네. 미국은. 근데 이거는 되게 어중간하게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범죄의 성격이 뭐가 아니었다는 거를 좀 잘 증명을 하셔야지 돼요. 아, 그거 쉽지 않겠네요. 그렇죠. 정말. 이게 되게 네. 애매합니다. 애매해요. 차라리 뭔가가 이렇게 확실하다면 뭐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좀 대체 방안을 해결 방법을 찾을 텐데 그렇죠. 이런 경우 이렇게 한국에서는 별거 아닌 어떤 그런 법적인 어떤 네. 그런 상황일지라도 네네. 범죄목이라고 네. 할지라도 이 미국에서는 또 굉장히 엄중하게 다루는 그런 죄목도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네, 그럴 한동안 뭐 경우. 한국에서는 DUI 별거 아닌 것처럼 뭐 오바마 행정부 때죠. 그렇죠. 생각했지만 여기서는 거의 뭐 미국에서는. 정신병 또는 잘못했을 경우 상해가 생겼을 경우에는 살인 미수까지로도 봤었죠. 미국에서는. 네. 요새는 또 근데 또 이게 시간이 변하면은 또 그걸 바라보는 시점도 좀 변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준비하시는 분들이 어떤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이런 케이스에 계신 분들. 그러니까 아까 이제 기소유예만 하고 봤을 때는 네. 어떻게 되냐면은 뭐 반성하는 의미로 뭐 진술서를 낼 수도 있고 네. 범죄 자체가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니었다는 걸 강조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네. 범죄 자체가 혹시 뭐 모럴 터피트드 크라임이 아니다.
또는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뭐 피해자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기준이 정확한 거 아닙니다. 그냥 그 범죄 자체가 미국에서 꺼리는 그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는 범죄에 속하지 않는다. 중범도 아니고 경범죄이고 거기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도 미미하다. 그래서 축소시켜야겠죠. 네. 내가 거기에 그래서 내가 이런 관련된 것들을 실수로 저질렀는데 이제 다시는 그러지 않을 거고. 네, 그리고 그 범죄 자체도 아, 그렇게 막 심각한 범죄가 아니다. 네. 범죄의 성격 자체에 대해서도 잘 설명을 해야죠. 내가 또 반성하는 의미로 사회봉사에 참여하고 이런 것들도 좀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네. 나에게 범죄 레코드가 있으면 그것을 상쇄시킬 수 있는 플러스의 뭔가가 있어야 되죠. 아,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위를 받았다든지 열심히 네. 일을 해서 세금을 잘 냈다든지 또는 이제 사회봉사를 열심히 했다든지 그래서 그 마이너스를 줄여야겠죠. 네. 그것은 이제 기소유예입니다. 아, 그렇다면 기소 중지 같은 경우는 이건 정말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이게 진짜 사실은 문제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꼭 워런트가 나와 있는 거나 똑같아요. 그렇죠. 펜딩 워런트라고 그러죠. 펜딩 네네. 크리미널 인베스티게이션 또는 오픈 워런트라고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풀어야 돼요. 이거는. 네, 아직까지도 이게 예. 해결이 되지 않은 예, 맞습니다. 범죄 중인 거잖아요. 범죄 중인 네. 거죠. 그러니까 이건 진짜 나쁜 거예요. 사실 정확하게 따지면. 근데 이 부분을 풀기 위해서는 방법이 따로 없는 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에 거는 그냥 현재 미국 내에서 내가 신분이 없는 상태인데 살고 있다 그러면은 한국에 있는 변호사를 고용해서 그 범죄의 성격이라든지 전문가의 편지 같은 걸로 이 범죄는 한국 법상으로 그렇게 심각한 범죄가 아닌 걸로 됩니다. 이렇게 받아볼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그런 정황 같은 거를 법원에서 서류를 띄어다가 무슨 내용이었는지를 설명할 수도 있잖아요. 네. 기소유예를 받은 게. 그거 보면 기소유예 받은 판결문을 띄어서 보면 아까요. 보면은 뭐 범죄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걸로 위에 거는 설명이 되는데 이건 아직 혐의도 있는데 수사를 계속 못한 거기 때문에 케이스가 오픈돼 있는 거예요. 꼭 네. 영장이 나온 거랑 비슷한 겁니다. 미국에서 따지면은요. 네네. 오픈 워런트죠. 그러니까 이거를 종결을 시켜야 되는데 아까 그거는 그냥 서울에 있는 변호사한테 그냥 부탁해서 편지를 받을 수도 있고 기소유예는. 네. 그다음에 딴 거는 법원 누가 서류 띄워달라고 해서 띄워와도 되잖아요. 위임장을 써주든 어떡하든. 네. 그런데 이 두 번째 기소 중지는 제가 만약에 이제 크레딧 카드 빚을 갚지 않든지 채무가 있는 경우는 경찰한테 전화를 하면은 그분이 오셔서 변제라든지 해결을 하세요.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네. 그러면 들어갔을 하면은 근데 경우 못 들어오잖아요. 못 많은 들어오죠. 경우가. 네. 1년 이상 보통 서류 미비를 하신 경우가 많은데. 네. 그러니까 못 돌아가서 이걸 처리를 못 해가지고 영주권을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이 왜냐하면 거기다 거짓말로 쓰긴 그렇잖아요. 영주권에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거짓말 쓸 신청하지 수 없으니까. 못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겁니다. 아. 일단 첫 번째는 이거는요. 나가서 본인이 푸셔야 되는 거예요. 기소 중지는요. 네. 그랬는데 이제 좀 제가 이제 희망적인 소식이 최근에 제가 한국에 있는 그 검사 출신 부장 검사 출신 변호사 저 대학교 후배인데 네. 이제 그분이랑 얘기를 해서 근데 이게 사실 좀 웃긴 게 뭐냐면은요. 변호사가 위임장을 제출하면은 보통 재판도 변호사가 대신 나갈 수도 있잖아요. 네. 위임장을 받으면은. 그러니까 원래 의뢰인을 대면해서 그냥 본인이 변호사도 갈 수 있는데 이거는 그동안 그렇게 안 해줬는데 최근에 제가 한 건을 해결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 나가시지 않고. 그럼 본인은 여기 계시고 네. 변호사님이 나가셔서 위임장으로 제가 하는 건 아니죠. 저는 이제 한국인 아니까 그렇죠. 한국에 있는 그분이. 변호사한테 아. 저희 후배 변호사한테 일을 시켜서 네. 한국에 있는 형사법 변호사인데 해결을 잘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네. 한국에서 범죄 경력 해보서를 띄워보면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기소 유예가 있다, 기소 중지가 있다고 돼 있는데 기소 중지가 해결이 돼서 이렇게 해서 끝났다라고 종결까지 나오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요게 해결이 되면은 거기서 종결됐다고 나오겠죠. 그러면 네. 이제 이민국에다 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여기서도 보기를 원하는 게 디스미스됐다 이런 걸 보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네네. 여기서도 디스미스됐다는 게 한국에 있는 서류에도 나옵니다. 이걸 해결하면은요. 그런데 본인이 경찰이 나오라고 하니까 그동안 못한 거예요. 근데 이제 변호사를 대리인을 잘 쓰면은 뭐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해볼 수 있는 길이 좀 열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기소 중지 때문에 영주권을 신청하기가 어려운 분이 계셨다면은 일단은 한번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어떤 건지 얘기를 들어보고 네. 결정해서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위임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한국에 있는 변호사한테 네. 의뢰를 해서 지금까지는 안 됐어요. 본인이 네네. 위임장을 쓰든 어떻게든 본인 보고 나오라고 했었는데 네.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케이스가 하나가 이제 그렇게 해서 해결한 케이스가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기소 중지 사건을 해결을 했다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이 미국 이민국에 네네. 이 사건이 완전히 종결됐다라는 사실을 또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방금 말씀드렸죠. 네, 그 서류들을 그거는 잘 보관을 하셔야 그렇죠. 되고. 그것을 띄워야죠.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범죄
경력 수사 경력 회보서 네. 그걸 그러고 나서- 떼어보면은 그 전에는 기소 중지라고 딱 뜬 거죠 여전히.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결을 해서 종결이 되고 나면은 그것이 변화가 됩니다. 네. 꼭 법원에서 다 끝났으니까 디스미스 됐다는 식으로 종결되었다라고 네. 같이 뜨게 돼 있어요. 그거를 딱 가지고 네. 가셔가지고 이민국에다 제출할 수는 있는데 여기서 끝난 거는 아니죠. 이제 그렇죠. 싸워볼 수 있는 기본적인 그라운드가 된 겁니다. 아.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는 어떤 작업을 거쳐야 될까요? 그 뭐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많이 말씀드린 대로 네. 이제 그 작업이 딱 됐으면은 이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게 그 범죄 종류 자체가 심각한 범죄가 아니고 그다음에 도덕 모럴 터피드 크라임에도 들어가 있지 않고 오래전에 저질러졌었던 범죄고 이제는 다 종결이 잘 되었다는 거. 네. 뭐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도덕적으로 플러스 될 수 있는 요소들 있죠. 사회봉사라든지 네. 미국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를 졸업했다든지 그 다음 절차는 기소유예 절차하고 비슷한 거예요. 비슷하게 네. 나의 좋은 점을 플러스 아. 그리고 그다음에 그 범죄 자체가 왜냐하면 그거 기소 중지는요 그거조차도 아까 기소처럼 해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 범죄의 성격 왜냐하면 오픈이 돼 있으니까 아무리 네. 가벼운 범죄가 아무것도 아닌 범죄라고 하더라도 그 다음 단계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민국에다가 우리가 이제 나의 좋은 점 이런 걸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그 네. 해서 플러스를 많이 해서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범죄 자체가 모럴 터피트드 크라임도 아니고 너무 심각한 범죄가 아니라는 걸 또 이민국에다 어필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네. 허위 답변을 했을 경우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변호사님께서 조언을 네네. 주시면 좋을 것 자 같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에서 살면서 절대 거짓말하지 마라 정부에 항상 네. 우리가 말씀하시죠. 네네. 문제는 뭐냐면은 이 캐러고리가 케이스가 거절될 때 딱 걸리는 캐러고리가 뭐냐면은 misrepresentation and fraud입니다. 네. 거짓말을 했다는 허위 거죠. 진술. 허위 진술. 네. 그건 미국 정부를 향한 사기라는 겁니다. fraud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거짓말을 쓰게 되는 경우는 굉장히 위험한 결과가 처하죠. 네. 범죄랑 똑같이 보기 때문에 이것은 범죄 사건과 동일하게 심각한 범죄와 동일하게 웨이버 면책을 신청해야지 받을 수 있는 캐러고리에 확 편입이 돼 버리는 겁니다. 네. 근데 만약에 네. 정말 이런 사실을 알고 이렇게 답을 했다라면 정말 그건 이제 네네. 뭐 더 이상 빠져나갈 네. 구멍이 없는 건데 정말 모르고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그건 이제 선처를 바랄 수밖에 없고 보통 네. 형사법상으로는 내가 몰랐다는 거는 음. 디펜스가 안 되거든요. 네. 하지만 본인의 정말로 진정으로 스테이러스. 모르는 상황이었다라고 해서 네. 선처를 구하는 거지 자동적으로 내가 몰랐다고 해서 그게 디펜스가 되지 않습니다. 네네. 그럼 여기서 만약에 그 네. 사실을 알았을 경우는 네. 좀 전에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굳이 한국에 직접 나가시면 어차피 못 들어오기 못 때문에 들어오니까. 아까 위임장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하시고 그렇죠. 한국에 있는 변호사에게 네. 위임장을 줘서 그리고 나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기소유예 때 그 절차처럼 그 네네. 방법을 해결을 하신 다음에 그 방법을 네네네. 거쳐서 네네. 저희가 다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겠다. 이제 그 동안은 사실은 이것도 사실 첫 번째라서 케이스가 성공한 경우가 있지만 굉장히 유능한 변호사를 잘 써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수사 검찰에 이제 또 완전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검수완박하고 또 보안 수사권도 없죠 이제. 자 그렇군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이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변호사도 이제 오랫동안 해서 이제 경찰하고 좀 친분이 있는 이런 분들하고 잘해서 왜냐하면은 자꾸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수사 단계인데 피의자가 직접 와서 해결을 하셔야지 네. 말이 되냐고 그래서 지금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안 해줬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제 영주권 신청을 못 하는 거죠. 최근에는 이런 뭐 채무 관련해서 이런 기소 중지나 네. 기소유예를 당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약간 또 약물 중독 이런 거에도 좀 기소유예가 많이 있죠. 경미한 경우. 네, 그런 경우도 좀 지금 사실은 약물에 관해서는 사실 이민국이 굉장히 강경한 입장이죠. 그렇군요. 예. 네. 문제는 뭐 최대한도로 선처를 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네. 뭐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위를 땄다든지 뭐 전문직이 됐다든지 뭐 가능한 한 플러스 요소들을 가장 많이 모아서 네. 그리고 또 이제 그걸로 이제 기소유예를 받으신 날짜로부터 가장 또 멀리 떨어질수록 기간이 오래됐을수록 이제 이런 네. 걸로 이제 어필을 해서 이민국이 받아들여주지 않는다면은 사실 아무리 경미한 경범이라도 네. 약물 중독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근데 또 완전히 안 된다는 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 너무나 좋은 걸 또 많이 플러스라면은 이 사람은 차라리 미국에서 주는 것이 더 유리하겠다라고 생각하면 또 줄 수도 있거든요. 네.
전문가랑 신중하게 상의를 하시고 좀 방법을 여러 방편으로 좀 찾아보시는 게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모든 게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챗GPT나 그렇죠. 뭐 그런 걸로는 알 수가 네, 없어요. 챗GPT 요즘 많이 사용들 네, 그걸로는 하시는데 알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잘못된 답을 주는 경우도 있고 그냥 네. 저도 경험상 해본 경험상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오늘 내용에 대해서 변호사님께서 한번 쭉 전체적으로 조언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예. 일단은 한국에서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나도 모르는 수가 있거든요. 네. 옛날에 뭐 그때 돈을 몇 번 안 낸 것도 있고 크레딧 카드 빚는 것도 있고 내가 전에 뭐를 좀 잘못한 게 있는 것 같은데 긴가민가 하는 경우는 일단은 영사관에서 띄는 비자형에는 안 나와요. 네. 기소유예가 되든지 중지가 된 건 또는 이제 그러니까 한국에 계신 분한테 위임장을 주시든 그렇게 해서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를 띄워와야 됩니다. 모든 거 다 포함, 기소유예 포함이라는 걸로. 네. 그렇게 보면은 나한테 뭐가 걸려 있는 게 나올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찾아보시고 일단은 잘 대비를 하시고 네. 기소 중지가 돼 있으면은 기소 중지를 푸시고 기소 유예가 돼 있으면 어떤 범죄인지 또 확인을 해보시고 네. 그래가지고서는 그 범죄의 성격이 이민국에다가 이렇게 볼 때 용서를 해주고 영주권을 줄 수 있는 것인지 전문가 변호사하고 확인을 꼭 하십시오. 네, 미국으로 오시기 전에 뭐 금전 거래에 대해서 뭔가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우선 그 부분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겠네요. 아,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뭐 심지어는 뭐 사장님이셨는데 네네. 노동법 위반으로 이제 정리하고 끝났던 거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누가 고발을 해서 기소됐는데 또 없어가지고 네. 중지가 되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유예가 되거나 하여튼 복잡하게 나도 한국의 법이 참 재밌는 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너무 당황스럽겠어요. 그런 경우는. 네, 많이 있습니다. 근데 네. 다행히 이번에 케이스가 하나 제가 한국 가서 후배를 만나서 전에 의뢰했던 제가 의뢰한 거죠. 네네. 근데 잘 해결이 됐다. 오실 아, 필요 없이 제가 감사하네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신호탄이 돼서 이제 한 번 그렇게 봐주기 시작하면 또 그게 관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기소 중지 때문에 그동안 이제 영주권을 못 신청하셨던 분들은 일단은 한번 상담을 해주시면은 최소한도로 영주권을 신청해 볼 수 있는 그라운드는 생긴 겁니다. 네. 이런 케이스들이 또 있으니까요. 무조건 뭐 기록이 있다고 무조건 포기하거나 아니면은 또 반대로 오래된 일이라고 또 임의로 판단해서 누락시키기보다는 영주권 신청 전에 관련 기록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법률적 조언과 검토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주신 내용에 대해서 혹시 네네. 상담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어디로 연락드리면 좋을까요? 예, 저희 사무실이 두 군데인데요. 네. LA는 213-232-1655, 213-232-1655. 그다음에 부에나파크 오피스는 714-522-5220, 네. 714-522-5220이고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조셉 러 1224. 네. 조셉 로 1224. 네네. 네. 글로 카톡 연락을 아이디. 주시면은 저희가 상세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청간호 변호사님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요 아주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로 함께해 주신 청간호 변호사님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귀한 정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